예, 안녕하세요. 저 유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 아마 지금 앞에 최식 박사님이 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더 법률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순전히 수집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근데 그 해결 방안은 사실은 아직은 저희 논의하면서 찾지 못했고요. 실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만 좀 저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은 제가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러프하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문제점을 좀 찾아봤는데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기본적인 내부에 아까 그 데이터 독점 얘기했죠. 페이북이나 유튜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의 외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부 데이터. 근데 또 외부 데이터는 페이북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러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실제 페이북이 어떤 통계 데이터나 이런 걸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업자들도 데이터 사업자들도 그런 통계나 이런 것을 추출해서 분명히 가능한데 그런 거를 실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수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좀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 분석과 처리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크롤링인데요. 보통 저희가 웹사이트에 있으면 검색을 이용하시면 검색 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수집할 때 쓰는 게 크롤러거든요. 그 크롤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노브TXT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제가 경험상으로는 외국 검색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런 노브TXT를 달아놓으면 수집을 하지 않는 거로 저는 있는데 국내에도 일부 여러분이 유심히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 하단에 푸터에 보시면 푸터에 네이버에서 그 데이터 수집 정책을 별도로 노브TXT를 쭉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편하실 텐데 만약에 이런 노브TXT를 그 해당 사이트, 그러니까 뭐 그게 소형 사이트 있고 뭐 대형 사이트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자기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를 만약에 그 서버 쪽에 만약에 달아놨다고 하면 그런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크롤을 했을 때 그 크롤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 정보통신망법상 48조의 1항에 접근 없는 권한이나 권한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망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자가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저 48조 1항을 위반한 건가? 권한을 넘은 건가? 아니면 초과한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 이게 만약에 크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가능했을 때 문제는 이 권한을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권한, 예를 들자면 그 실제 그 판례 중에 하나가 군사법원에서 하급자죠. 그러니까 부관 사령관이 있는데 사령관이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을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르쳐주고 본인이 업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시판에 어떤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특정인의 명의를 훼손하는 형태의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됐을 때 본인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 남의 거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그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사업자고 사업자는 그 특정 사령관한테 그걸 사용하도록 부여한 거기 때문에 부관이 그거를 가지고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망법 위반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거라고 사실은 저는 이 처음에 논의할 때 이게 노브.txt가 보호 조치에 해당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롤 관련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거를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과정이라고 하면 접근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망법 위반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면책을 사실은 시켜주는 게 사실 맞는데 현행법상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이 이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보시는 거와 사실 기계가 접근하는 거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롤러가 접근하는 거와 인간이 접근하는 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단지 기계적으로 접근하느냐 사람이 접근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보시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보시면 소스를 보기로 하시면 소스에 있는 그 소스들을 전부 다 긁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긁냐 기계가 긁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 기계냐에 따라서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크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그 저작물 사진인 경우라고 하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건 편집물이 될 수도 있고 편집 저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크롤을 해놨을 때 저작권자가 크롤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놓은 경우와 해놓지 않은 경우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크롤에 대한 노브.txt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목적 이용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브.txt를 해놨다고 하는 거는 크롤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거를 크롤을 했다고 하는 거는 목적 이용 허락이 없는 과정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제를 하는 과정은 저작권자가 가장 기본적인 복제권 침해가 되고요. 근데 웹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면서 각 카테고리를 각 분류를 해놓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DB 자격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DB 자격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권 침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위에서 크롤 할 때 망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게 판단을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기계냐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해석 방법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망법상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작권자나 아니면 DB 자격자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정당하게 수집했다고 했을 때도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크롤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서버가 있고 그걸 분석하기 위한 서버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같은 곳에서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다른 서버에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복제를 해놓고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시적으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의미한 거나 유효성이 있는 데이터들만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에 실제 저작권법상 일적 복제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작권법상 일적 복제가에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내가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되게 그 저작물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실 때 버퍼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부수적 이용이 일시적 저장이 되는 게 그 버퍼돼서 실제 램에 쌓여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닫거나 PC 끄게 되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이 구조에서 생기는 복제가 일시적 복제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서버를 별도 서버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복제권 침해가 되고
동일한 수집한 데이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서버에 복제해 놓으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실제 원 데이터는 버려버린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 저장으로 볼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된 이용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사실은 그게 부적 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교수님들 중에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서버에서 분석하는 과정이 일시적 복제로에 볼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작물이 실제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도 크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이터를 크롤한 이후에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 전제가 침해된 상태에 가지고 오고 또 서버를 별도 서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부적 이용이 아니라 주된 이용이라고 봐야 돼서 복제권 침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넘기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이 부분이군요. 이게 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용 단계인데요. 아까 최희파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홈페이지 물가정보지 사건인데요. 물가정보지 사건이 이게 이분들이 물가정보지에서 한 2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 피고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서 3, 6, 7, 9 이렇게 중 12월 달까지 제일 중요한 거에서 한 8,000개 정도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자기네들이 별도 중요 정보들만 추출을 한 상태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자기가 고객사한테 그거를 넣어서 실제 입찰 정보에 물가 정보의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된 사건이긴 한데요. 여기서 문제는 전체 데이터를 DB 제작자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복제를 해서 쓰게 되면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부 개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쓸 경우에는 권리 범위에 미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분을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하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재를 이용한 것도 상당한 이용으로 보고 실제 저작권 DB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이 사실은 제가 여기 별도로 표시한 이유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물가지 정보 2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이 피고가 추출해낸 8,000개 정도가 사실 핵심 데이터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DB 사업자들이 하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쓰는 목적은 사실은 개인화하거나 유형화하거나 이런 것을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실제 판매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페이북, 그러니까 대형 사이트 데이터가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대형 사이트나 페이북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실제 하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 개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실제 광고도 그 사람의 행태에 따른 실제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이렇게 가시다가 딴 사이트에 갔을 때 내가 직전 사이트 예를 들자면 11번가에서 봤던 상품을 G마켓에서 갔더니 G마켓에서 동일한 형태의 배너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 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개인화해서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크롤을 해서 실제 하는 분들도 실제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일부 데이터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실제 보호되지 않는 숫자나 이런 부분을 추출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DB 제작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되고 그 경쟁 관계에 있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저작권법에서 얘기한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의 요 상당 부분 안에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크롤해서 이용해보고 추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그 저작권법상에서 문제고요. 근데 저작권법에서 보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일반 조항인데요. 일반 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에서 반하게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있는 경우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규약을 위반을 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추출한 데이터들이 실제 자기가 그 데이터를 추출한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맞춤형 추천이나 아니면은 서비스 추천 이런 형태로 동일한 형태를 이용하는 과정에 활용되는 거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법상 차목에 있는 이 일반 조항에 있어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신 분이 이건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거 이거는 1심이고요.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으로 끝나긴 했는데 1심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수집한 것이 크롤을 통해서 원고는 잡코리하고요. 피고는 사람인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사람인 쪽에서 이 HTML 소스 코드라고 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그 소스들이거든요. 그걸 전체 크롤을 해서 그 크롤 데이터를 자들이 추출을 해서 그대로 쓰지는 못하겠죠.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를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그 채용 정보를 보여주는 그 카테고리별로 맞춰서 실제 노그라기 서비스를 한 거죠. 근데 1심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정경쟁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반대로 이 부분은 판결문에 없고요. 디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그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안 하고 상고 기각을 해서 그냥 확정이 됐거든요. 그 두 개가 똑같이 크롤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디제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부정경쟁 행위에 일반적으로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침해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 저작권 망법, 그다음 저작권법, 그다음 부정경쟁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현행법상 이게 명확하게 이게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그 사건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점점 더 여기 페북 계정 안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웬만한 지금 페북 계정 거의 다 모두 가지고 계시고 자기 페이스북을 가지고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그 데이터는 점점 독점화되죠. 그래서 아까 최 박사님 공정위에서 그 데이터 독점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크롤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면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자기 서비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생성된 내부 데이터가 실제 독점이냐 그거는 심사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점점 더 문제가 승자 독식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데이터가 이용자가 많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또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 개인화 서비스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자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더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될 텐데 그런 데이터를 크롤을 해줄 수 있게 만약에 페북에서 제가 페북은 안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이버처럼 데이터를 크롤하지 못하게 노브텍스트를 달아놨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내부 데이터의 전체는 혼자 독점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에 있어서의 독점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범위 자체는 좁습니다. 좁은데 좁은 범위 내에서 정보 해석이나 그다음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국인 뭐 그 EU를 탈퇴를 할 테니까 실제 또 EU에서는 7월에 OEA에서 자기네 실제 EU 회원국들 내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이 실제 영국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쪽에서 실제 필요한데 항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걸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를 실제 이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서 예외로 조항을 EU 회원국들한테 그 제한하라고 하는 제한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입법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뭐 2, 3년 지나면 거의 다 회원국들이 입법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나 망법이나 부경법상에서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제가 보는 건 사실 권리자 입장보다는 산업진흥이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해석상의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